여기는 저를 도와주고 치유해준 한국의 산자락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를 영적, 의학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해 있을 첼시 플라워쇼 전시를 위해 3월 스코틀랜드에서 정원의 주요 요소인 바위를 선정하고 레이크 디스트릭에서 정원에 연출될 그루터기, 자갈과 같은 자연 소재들을 답사하고 채집합니다. 작업해야 할 공간의 환경과 시기에 맞게끔 미리 식물을 길러내기도 하며 Middle stone is 14. Small stone is 18.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길게는 7년, 8년을 투자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전시 기간까지 남은 시간은 단 20일. 드디어 전시 공간의 정원 조성 공사가 시작됩니다. 전시 당일 196년 된 세계 최고의 정원 및 원예 박람회면서 영국 왕실 공식 행사답게 많은 사람들이 첼시 플라워쇼를 찾은 가운데 사람들의 발길이 멈추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단순히 지리산을 연상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인간과 식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야경 식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냥꾼이나 숲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는 건조탑에서 약초를 말립니다. 인간과 자연은 얽혀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치유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치유의 장소인 지리산에. It's an amazing spot. I want one of these. These gardens have a magical quality. The attention to detail is breathtaking, absolutely breathtaking. Very exciting. It's wonderful to have. This is another world of. I think it's pure art. Well done. 저게 2011년도 때 해우소라는 작업으로 이제 영국에서 최고상을 받고 DMZ 작업을 마친 후에 약 10여 년 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는 제대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동고성을 통해서
광산구에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광산구에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광주의 지성이지 않을까. 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 고향 광주 전라도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해서 단 하나라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80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 정원에 주목해야 하고, 왜 한국 신문에 주목해야 하며, 왜 한국의 스토리와 정서에 주목해야 되는지,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통해서 실현해 왔던 제 작업 과정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질 텐데요. 제가 그제 진주에서 강의를 하고 어제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오늘 왔어요. 그런데 영상도 보여드리고 자료도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혹시 화나셨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경상도입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발레 공연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분 한 분 표정이 다 뭔가 그 창의적인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고, 뭔가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갈증을 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서두가 길면 하나라도 제가 경험한 것들을 빨리빨리 보여주기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할게요. 네, 저는 사실 대학 운이 별로 없었어요. 딱히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지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수능 1세대였는데 한 3번 정도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도 못하고 그림도 못하고 그랬으면 떨어졌겠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수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실에 다닐 형편도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그나마 그 지방에서 졸업한 교수님이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 오시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외부에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공 선택을 3학년 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양어를 전공했는데 3학년 때까지는 이수 과목들이 있었어요. 조각을 했어야 했고, 조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됐었고, 동양어를 했었고, 그 다음에 평면 미술에 다가가기 전에 재료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조금 했어요. 뭐 염색 공예까지 작업을 다양한 분야의 그 재료들을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조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건 아니죠. 단지 이러한 재료들이 융합이 되어서 무언가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맛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이 됐건 서울 중앙이 됐건 미대 출신의 가장 한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업을 하면서 생존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작업도 하고 싶은데 생존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미술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 파리 8대학에서 환경미술을 전공하고 오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다양한 환경미술을 통해서 지역의 작은 골목의 벽화부터 시작해서 부조, 환조, 그리고 미술 장식들을, 그리고 LH공사가 주관해주는 아파트 단지 내 공사에서 특화 공사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작은 골목의 쌈지 공원부터 시작해서 작업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고픈 작가들 그리고 물건값을 벌어서 전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작가들과 함께 결성이 되어서 작은 크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함께 작업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제 공사 현장에 돌아다니면 그 조경공사와 시설물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특화공사에서 예를 들자면 경계 엣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20개 경계가 되는 경계 엣지가 약 15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15cm를 제가 이제 재현을 했어요. 여기에 콜텐 강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거푸집을 덧대서 식재지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가 지주목을 사용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의 지주목이 본래 나무가 조형수가 가지고 있는 그 조형성을 뿌리가 어느 정도 세근이 활짝될 때까지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는 지주목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선형을 깨는 것 같아서 이걸 말뚝지주라든지 예를 들자면 미술 장식적인 느낌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LH공사에서 소통이 되면서 저에게 조금씩 기회를 더 줬어요. 그래서 무언가 일반 공사 개념과는 다르다. 미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에 생태적인 관점과 미적인 관점이 만나서 굉장히 공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조금 더 우리에게 심미적인 관점도 만족시켜주는구나 라고 해서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어딜 가나 무엇을 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좀 질투를 할 수밖에 없고 시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저 보이지 않는 지방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제가 그리 잘나지도 않고 그리 구석진 사람이었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아이디어를 착안해내고 현장에서 하나둘씩 식물을 알아가면서 쌈지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조경을 전공했던 그 현장에서 그 조경공사 소장님들에게 탄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경에 속할 수도 없고 또 미대에서는 왜 회화 전공을 하는데 정원을 만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회화 전공자가 조소를 해서도 안 되고 환경 조형물을 해서도 안 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은 경계를 하는 시선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전북 부안의 쌈지공원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작업인데 작은 골목의 쌈지공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학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부조나 환조 그리고 평면 미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식물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자작나무하고 그때 매발톱 그리고 주목나무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말채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때 요게 전국의 잡지에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에서 어떤 특화공사에서 이제 기회가 조금씩 주어져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유학비를 조금 모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찌됐건 자신과의 절대 고독의 시간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떤 미술가로서 작업자로서의 낄 수도 없고 또 조경을 하는 세계에 낄 수도 없는 그런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외로운 시간 속에서 제가 독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존머 씨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존머 씨가 계속 화자가 계속 소개해 나가죠. 그런데 존머 씨는
정신적인 창란을 가지고 있고 본인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모 씨는 본인만의 정신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왜 나와 같지 않느냐는 거에 대해서 자꾸 존모 씨를 귀찮게 해나가죠. 그런데 존모 씨는 계속 한 길을 걸어 다녀요. 계속 걸어 다니는 걸 화자가 묘사해 나가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존모 씨의 목소리가 딱 하나가 나와요.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슴이 쿵 하고 울렸어요. 나 좀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그냥 왜 그렇게 주변에서 탄압이 많고 그랬을까? 나 좀 내버려 줬으면 좋겠어.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존모 씨를 좋아해서 존모 씨를 만들었고, 마시고 싶은 냇가를 만들어 달라고 바다와 물의 경계 기수 지역을 연출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마시고 싶은 물을 연출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첼시 플라워 쇼를 약 30살쯤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영국에 가서 첼시 플라워 쇼를 알아봤을 때 이건 너무나 많이 큰 거금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감히 도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시에 하나 가치와 파운드의 가치가 엄청 큰 차이인데 1파운드에 1,800원대였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였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저는 약 7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첼시에 도전할 수 있는 비용과 유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또 다시 현장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공허하게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원을 만들고 쌍지공원을 만드는데 식물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접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허무한 얘기였어요. 조경,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관을 세운다는 것은 빛을 이해하는 거고, 이 조경 안에, 정원 안에서는 주인공이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테두리를 만들고 엣지를 만들고 그 안에 시설물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허무감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식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국의 인치발드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치발드에 지원을 해서 그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그 총장님이 제 프로세스를 합격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지혜, 당신이 한국에서 일해왔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워.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과정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입체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타 전공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너하고 나하고 기본적으로 대화는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IELTS의 점수를 요구했는데 약 6.5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IELTS 수준이 4.5밖에 안 됐어요. 제가 얼마나 영어를 못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옥스퍼드 컬리지에서 어학 연수를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아니에요. 컬리지에서 어학 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는 화분이 있고 책상 위에는 꽃이 있어. There is on the flower, there is on the pot.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언어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왔던 길도 다시 가기 힘들어하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요. 반복적인 거를 힘들어해서 운동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자꾸 반복적으로 언어를 시키니까 나중에는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템즈 강변을 걸었어요. 그리고 하이드파크로 갔습니다. 하이드파크로 걸어서 가서 내가 도대체 첼시 플라워쇼에 도전하고 싶어서 이 나라 이 땅에 왔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영어 공부하다가 인생을 다 날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람쥐가 이렇게 가까이 오고 로빈 새가 이렇게 저에게 날아왔어요. 그러면서 새가 도망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람쥐가 도망을 가지 않아요. 이게 왜 설치류가 저 하늘에 나는 새가 도망을 가지 않지? 라고 쳐다봤더니 공원 때문이었어요. 공원이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공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새와 설치류들이 그냥 인간도 자기의 종족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종으로서 인정을 하고 서로 함께 지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마저 내가 여기 왔던 본래의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노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이 정원을 도전하러 왔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첼시 플라워쇼를 봤을 때 이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라는 그 떨림과 가슴 속의 다짐을 다시 생각을 하고 첼시 플라워쇼에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어학을 그만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첼시 플라워쇼에 도전을 하느냐, 유학을 하느냐, 인치발드를 졸업하느냐, 이 두 가지 선상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합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3번의 패널 심사가 있어요. 서류 심사가.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드로잉을 했어요. 저는 도면을 그릴 줄을 모르고 어떻게 캐드 작업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손 드로잉을, 핸드 드로잉을 했는데, 영국은 핸드 드로잉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죠.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에서 케이트 미들턴이 내 어머니가 이게 왕세자비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물어볼 봤을 때였어요.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 케이트 미들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일렛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토일렛이라는 표현은 상류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금기어예요. 어떻게 왕세자비의 어머니가 화장실이라는 저속한 표현을 공식 석상에서 할 수 있느냐. 하필은 제가 그 시기에 심사위원들에게 제목을 코리안 트래디셔널 토일렛이라고, 한국의 전통 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1차 심사 때 이 친구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 친구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장난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을 비우는 곳이라는 Empty Your Mind라는 타이틀을 보고서, 그렇지만 이 친구 뭔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2차 심사 때 합격이 되어서 3차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겨우 저에게 아주 작은 아티잔 가든의 사이트를 저에게 허락해줬고 합격 레터가 왔어요. 그래서 식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저는 그냥 핸드 드로잉을 했어요. 영국에서는 핸드 드로잉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렸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또 이 광주 지역에서는 최준호 우리 사장님이 그때 계셨었고 또 형님이 또 도와주셨었고, 제가 당시 식물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 어릴 적의 성장 배경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 보이는 화장실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한옥에서 살았었는데 화장실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한번 갈 때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숲을 지났어야 했는데 그렇게 가을이 되면 대숲에서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도깨비가 나타날 것 같고 그 먼 거리를 가고 싶지가 않은데, 화장실을 갔다가 나왔을 때 스치는 바람, 그리고 하늘에 영롱하게 떠있는 별, 그리고 제 발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 이러한 것들이 제 어릴 적 정서에, 제 성장 배경에 그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유추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더덕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의 텃밭을 생각을 했어요. 제 어머니의 텃밭은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병약하다 보니까 그 약체인 저를 위해서 가을이 되면 더덕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방 안에 온통 더덕 요리를 할 때가 되면 방 안에 온통 더덕 향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고 이 먼 나라 영국까지 와서 유학을 할 때 제 어머니가 혼자 계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제 한국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의 손가락 향기를 생각하면 그 더덕 향기 같아요. 그래서 더덕을 보면 엄마 손가락 같아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서 더덕을 심었더니 공사 기간을 약 한 10여일 주는데 그때 이렇게 많이 자란 겁니다. 더덕은 조금만 부러져도 향기가 온 방을 내가 걷는 텃밭을 다 진동시키죠. 이때 당시에 노루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어, 잔대, 금낭화, 그리고 목련,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위장에 관련된 것들, 위를 보호시키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 질경인데 한국의 질경이와 영국의 질경이는 달라서 영국의 기후 환경과 우리가 전시를 할 때 약 3배수 정도를 식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21도에서 약 24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너서리에 우리의 식물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목이 기다랗게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질경이는 소가 밟아도 죽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질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목이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하얀 민들레를 가지고 왔는데 민들레가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사를 하고 오는 순간에 시방이 돼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BBC와 주최 측에서 너 그러니까 하얀 민들레 보여줄 수 있지, 우리는 한국의 자생종이 궁금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하얀 민들레가 촬영을 하러 와야 되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목적이 진실되면 하늘도 돕는다고 딱 한 주가 거의 비리비리한 그 빈약한 식물 하나가 겨우 고개를 내밀고서 꽃을 피웠습니다. 꽁의 비름부터 시작해서 1월 비비추부터 시작해서 또 영국 현지에서 식물을 조달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한국에 전통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한국에 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친구들이 영국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공사였습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경북 영양에 가서 한옥을 짓고 원도막을 짓는 장인을 모셔다가 소나무는 춘향목과 금강송이 있죠. 그런데 금강송에 비해서 춘향목은 조금 연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연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연해요. 그래서 그 고제를 가져다가 현장에서 켜서 이렇게 조립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영국 친구들한테 숙기와 조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죠. 암퀴와 주세요, 연암을 연출해주세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영어도 서투른 제가 일 시키다가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합격이 되어서 제 사이트를 배정받으면서 이거 유학을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지 인치발드인지 첼시 플라우쇼인지를 놓고 갈등을 했어요. 너무나 큰 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다를 타고서 어렵게 벽화를 그리고 그렇게 현장에서 미장쟁이 아저씨들한테 칼 맞아가면서 힘들게 모았던 유학비가 고스란히 이게 그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해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전 생각도 나고 어떻게든지 이 시간 안에서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가져온 안료가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병과 충을 나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때 병과 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일스텐을 바르고 본덱스도 바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조금 더 깊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한 100년의 시간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빈티지한 느낌들을 자아내기 위해서 일본의 안료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식물성 안료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건조가 되어 있는 파우더이기 때문에 농축된 거의 독극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칠하다가 그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안료가 왼쪽 눈을 가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명이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당장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식물에 물을 주는 호스로 씻어냈어요. 그러고 제가 만약에 이 유학비를 여기에 다 투자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중지를 하고 한국에 돌아가 버리게 이제 학교도 돌아갈 수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건 너무나 큰일인 거죠. 그래서 기어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전라도 여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끈기로 기어코만 해야만 했었고 너무 어머님께도 죄송하고 가족한테도 죄송하고 저를 기다리는 멤버들에게도 죄송했어요. 그래서 기어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심사를 마치고 오픈데이 때 이렇게 수상을 할 때 수상날이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새벽 6시 반까지 제 사이트 앞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사이트 앞에서 이렇게 비가 약간 추적추적 내리는데 검은 개가 한 70마리가 저희 정원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죠? 안전정원에게 여쭤봤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30분 후에는 이곳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테러가 많아요. 그래서 당신의 정원을 수색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더덕 가지도 뿌려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선과 형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격식 있는 테이블과 레드카펫을 깔아놓고서 시상을 하는 게 아니라 BBC 카메라가 와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비추면서 얘기를 해요. BBC 앵커가 당신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 골드메달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카테고리에서 당신에게 최고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경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박수 소리예요. 제가 어깨에 뽕이 들어가네요. 그렇지만 경상도 너무 좋아요. 순수해요. 너무 직설적이고 쿨해요.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성격 너무 좋아요. 경상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때 이런 얘기를 해요. BBC 프레젠터가 이제 아티즌 가든에서 황지혜가 골드메달과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앵커가 코리아 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이 이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갑자기 졸지에 애국자도 아닌데 갑자기 애국자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때 한 가지 느꼈어요. 제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태극기가 있었구나.
나는 한국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뭔가 다른 세상에서의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심사위들에게 인정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실은 우리가 버린 분뇨가 토양을 살찌우고 살찌운 토양은 식물을 이롭게 하잖아요. 우리 텃밭을 보면 그 이로운 식물이 또 다시 사람을 살찌우게 돼요. 이렇게 조금 거창한 얘기로 생명의 순환과 환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찌 인간이 이 자연의 순환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철학적 메시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았습니다. 화장실은 어때요? 우리는 냄새나는 공간, 더러운 공간이라는 통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콘트라스트, 이 대비, 그러니까 이 대립, 전혀 다른 것들,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과 아름답고 향기 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충돌, 여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해내는 것들, 여기에서 큰 인정을 받아서 이 작업은 영국의 그린피스 기증이 되었고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글라스톤버리 페스티벌로 다시 이설이 되어서 거기에 찰스 황새 지금은 이제 찰스 국왕과 이제 뭐 스팅이나 혹시 마돈나 뮤지션들 아시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제가 만나볼 수 없는 분들과 함께 한국의 화장실이 축제의 장이 되어서 그 중심에서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전시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아프리카에서 화장실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꼴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카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친구들은 대영 제국이죠. 뭔가 문화적인 강국이고 경제적으로 강국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생산자의 입장에 있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잘하냐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빨리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게 가치인 걸 알아요. 그래서 빨리 편취를 해요. 내 것이냐. 이때부터 인문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첼시 플라우쇼에서 한국의 전통 화장실이 베스트 가든, 아트전 가든에서 베스트 가든이 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상업적인 커머셜한 정원이 인기를 끌다가 재생산되어지는 것들이 가능한, 복사가 되는 것들이 가능한 정원에서 이제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첼시 플라우쇼의 트렌드와 경향이 인문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런 타이틀이 나오고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아티잔 가든에서 큰 상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 제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출전을 준비해야 되고 또 다시 3번의 심사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요때 첼시 플라우쇼에서 금메달을 받으면 스폰서가 줄을 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명의 공기업이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영국 현지에서 이건 윈블던 테니스보다 영향력이 더 크고 지속성과 실질적으로 저변에 확대되는 그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건 투자할 만하다라고 해서 당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그리고 항공사부터 시작해서 공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코트라부터 도와주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공기업에게 네임밸류를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자면 광주 가든 이렇게 네임밸류를 주려면 한 기업하고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고민을 한참 하고 무엇을 제가 연출할 수 있을까. 이제 해우소에서 금메달을 받다 보니까 언론에 이제 제가 소개되어지는 것들도 그렇고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조금 더 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을 제대로 소개할까. 제가 코리아 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제 국가대표로서 내가 무언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데 라고 고민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존 원에 가가지고 런던에 가서 출력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인쇄소 사장이 니네 나라 아직도 전쟁 중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어디서 왔어?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요. 너 노스야? 너 북한에서 왔어? 남한에서 왔어? 그러니까 자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네 나라 지금 싸우고 있지? 제가 영어 서툴까봐 파이팅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국에 와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전쟁이 났나? 깜짝 놀라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요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한국에다 투자를 하면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소득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투자 가치가 그렇게 뛰어난 국가가 아니야 라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첼시에 도전하는데 이제 해우소 할 때 유학비를 이렇게 다 쏟은 거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디자이너와 시공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니네 나라도 정원이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 성장 배경은 저 지리산 자락이었고 제 성장 배경은 내 주변 사녀가 다 정원이었는데 어디서 감히 우리나라를 정원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들의 무지함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짐하게 됐습니다. 니네 나라 정원이 있어? 그리고 니네 나라 아직도 싸우고 있지? 이 말의 힌트를 얻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아직도 이념의 갈등과 대립 속에 있습니다. 그 38선은 이념과 갈등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철책선이지만 여전히 북에서 남으로 강은 흐르고 있어요. 북쪽의 게르삼이 남쪽의 세력이 확장되어서 그 노란색 꽃을 틔우고 북쪽의 직박구리가 남쪽에 와서 나 북쪽 직박구리야 라고 똥 싸진 않죠. 그걸 우리가 사살하진 않죠. 이렇게 인간이 이념과 갈등으로 제어했던 그 물리적인 그 공간이 사실은 이미 자연은 통일을 시켰던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의 몸체예요. 그걸 우리가 감히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히 그걸 제어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그 공간 안에서는 모데미 풀이 있고 애기 동자가 있고 동자꽃이 있고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그 안에 우리가 만나기 힘든 희귀종이 약 200여 종이 있어요. 그리고 멸종위기 식물이 거의 102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 세계 헤리티지지 이게 한국만의 유산일까요? 이게 남북이 분단이 된 아픔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원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작업 앞에서 본질 묻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원이라는 걸 우리가 아름다운 피상적인 거에만 멈출 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자고요. 정원의 식물은 원시로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원의 원시성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공간이야말로 DMZ 철책선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70년의 시간소가 그때 60년이었으니까 60년의 시간 동안에 하얀 녹색 눈처럼 뒤덮인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참전 용사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나오지 말래요. 나오지 말라 그래서 땅굴 속에서만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일주일 후에 나와 보니까 그 녹색이었던 그 숲이 그냥 까맣게 불타없고 이렇게 하얀 연기만 모락모락 올라와 있더래요. 제가 그걸 생각했을 때 어쩌면 DMZ,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지금도 대립 가운데 있지만, 긴장 가운데 있는 공간이지만, 정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자연의 재생력, 회복력, 이걸 가장 면밀하게, 명확하게, 명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어요. 전쟁은 이 세계의 공통 분모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에게 겨누어야 할 채찍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만 이렇게 책으로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안 돼요. 해우소 화장실이야 제 어릴 적 성장 배경이었지만 DMZ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강원도 양구부터 시작해서 용늪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습지식물들, 뭐 낙지다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식물들을 실질적으로 찾아요. 저기가 보이는 게 대전차 지뢰, 소전차 지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갔을 때 벌개미집부터 시작해서 단양숙부쟁이부터 뚝갈, 전호, 잔대, 동작꽃, 개느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원시림이었어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으름덩굴, 다래덩굴, 머루덩굴, 멀굴,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원시적인 표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베로니카, 긴산, 꼬리풀, 보라색 보시면 오이풀도 있어요. 둥근 이질풀도 있습니다. 궁궁이도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지구의 피복을 싸고 있는 그 녹색과 물이 지구를 지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화원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 대한민국 DMZ 적경지역 안에는 우리가 전 세계가 지켜야만 하는 100여 종의 희귀식물을 가지고 있는 자연생태학적으로도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만 하는 공동의 유산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황지혜고 황지혜 정원 디자이너고 나 대단한 아티스트야. 나 작년에 금메달도 받았어. 그래서 나 대단하게 디자인을 할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DMZ 공간에 이 철책선 아래 개느삼을, 이 원시림을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구나. 나는 전달자로서 이곳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시킬 수 있을까? 그거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더 이상 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황제입니다. 작년에 해우소로 금메달을 받았고 한국은 아직도 전쟁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전쟁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엄청난 우리 공동의 유산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DMZ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MZ라는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에게 대전차 지뢰와 소전차 지뢰와 탄피를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가지고 답장이 왔어요. 국방부로부터.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요청하시는 재료들은 살상 무기이므로 반출되었을 수 없음. 그러면 조금 진즉 얘기를 해주시든가. 지금 전시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임박해 있는데 지금 전시 몇 주 전에 이건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말 공무원은 왜 그럴까? 죄송해요. 혹시 공무원이 있으시면 용서하세요. 왜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얘기를 해주지? 왜 이렇게 이래야만 할까? 그래서 저희 시공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대전차 지뢰, 소전차 지뢰 탄피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탄피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소오줌을 뿌리면 산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탄피를 녹슬게 하고 대전차, 소전차 지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할까? 비철 잡철집에 가면은 1.5톤 트럭만 가지고 가면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한 트럭 싣고 올 수 있죠. 그거 용접만 조금 하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사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우리 이제 보스인데 사장한테 그랬어요. 나 니네 나라에서 쓰레기장을 데리고 가줘. 니네 나라도 쓰레기 버릴 거 아니야. 비철과 잡철이 있는 데를 데리고 가줘 라고 얘기했더니 저를 이런 야산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야, 여기가 쓰레기장이야. 그래서 무슨 뜻이야?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의 집시들이 여기서 산다. 집시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홈리스들이 먹고 버린 깡통들, 캔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살았던 그 비품들들 여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차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오른쪽에 보니까 저렇게 불탄 나뭇가지를 집어달라고 했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화가 났어요. 저 표정 보시면 화가 났잖아요.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첼시 플라워쇼는 영국의 왕실의 공식 일정 중에 하나이고 약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이건 전 세계인은 주목하는 거고 이 쇼가든은 장난이 아니야. 우리는 쇼가든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는 나무를 구하기도 힘든데 너는 왜 자꾸 죽어있는 나무를 이렇게 전시하려고 하냐? 이거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영어가 서툴리니까 You can trust me. 너 나 믿을 수 있어. 나 좀 믿어줘. 너 내 눈을 봐. 나 믿을 수 있지. 나는 이미 이걸 합격했어. 믿어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어린 여자가 어떤 일들을 리드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많이 무시당하고 많이 야단도 맞고 많이 불편한 존재였죠. 그런데 한 가지 약효가 좋은 게 있었어요. 멤버들을 리드할 때는 제가 솔선수범하면 돼요. 제가 삽질하면 되고 제가 나무 심으면 되고 제가 먼저 나가서 힘든 일을 하게 되면 그걸 따라와 주세요. 역시나 똑같이 했어요. 근데 이때 큰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공기업에서 이제 지원할 수 없어 라고 했어요. 이게 영국에서 첼시 플라워쇼는 대단한 거지만 한국에만 오면 그래서 첼시 플라워쇼가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스폰서를 잃고 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하고 영국 시간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일을 마치고 런던에 돌아와서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한국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시청에 신광종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빚을 진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제가 제 자료를 통해서 한국 정원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분들께 정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고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전시를 맡을 수 있을까?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중국의 전시자가 쇼가든에서 전시를 하다가 이 전시는 이 시공사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한다 라고 해서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국가에 페널티를 줘요.
영국 유럽 사회는 신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쇼가든에서 그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나간 그 차이나 그 국가에 페널티를 줘서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하늘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저 잘할 수 있고 저 어찌됐건 저 이것만큼은 저 잘할 수 있는데 저 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국에 도와주는 그분들에게 제발 설득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나 이거 잘할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한국의 가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근본, 우리의 막강한 내면의 힘, 그거 정원으로 이야기할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오로지 하늘만 뚫려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 절대 고독 속에서 이렇게 무지개가 말을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고마워서 찍었어요. 근데 산에서 저 통나무를 끄집고 내려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런 거라도 빨리빨리 이렇게 모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제가 세계의 많은 인종들과 일을 해보지만 혹시 영국 남편 있으면 용서하세요. 영국 사람이 일을 너무 못해요. 이거 일머리가 없어. 이거 한국에서 저희 반장님하고 일하면 2사람이면 들어요. 근데 아침에 커피 마셔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초콜릿 먹어야 돼요. 오후에 밥 먹어요. 또 잡담 시간 줘야 돼요. 또 커피 마셔요. 그러고 4시 반쯤에 집에 간대요. 네덜란드 사람 10시 출근, 오후 3시 반에 짐 싸서 가요. 그나마 일본 사람이 조금 성실해요.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새벽까지 일을 도와줘요. 그나마 한국 사람 성실해요. 일용직만 잘못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가장 뛰어난 사람 한 명을 발견했어요. 영국에서. 탈북자. 이분들은 생과 사, 내가 살아야 되고 죽는 그 경계에서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저한테 점심값을 달래요. 점심도 안 먹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일을 끊이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삽질을 못하면 남자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좀 죄송한데. 근데 일을 너무 잘하고 특히나 일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일이라는 건 항상 쉬운 일이 있습니까? 일을 통해서 왜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일은 어렵고 헤쳐나가야만 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고 그 틈을 줘서 내 자신을 뜯어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 분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한국에서 식물을 갖고 왔어요. 한국의 한국성을 10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하얀 민들레 한 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는삼 한 주, 동작꽃 한 주, 지리산의 지리터리풀 한 주, 이게 우리를 대언해주고 한국이 무엇인지, 한국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들과 영어를 못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한국 식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정서를 대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트 미들턴이 결혼했다는, 저는 이제 스폰서가 된 줄 알고 케이트 그 결혼식장에 그 조경팀에게 거기에 너서리에 텐더케에 맡겼어요. 그래서 약 6개월 동안 길러야 돼요. 그래서 11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개화 시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루밍 타임이 있어요. 꽃이 딱 튀었을 때 거기에서 표정이 가장 좋아야 되는데 6일간의 전시기 때문에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까지 괜찮고 중간에 한 번 갈아 껴주고, 예를 들자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갈아 껴주고, 그렇기 때문에
배수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 탕표를 준비를 하고 이 소문을 듣고 전 세계 발런티어들이 70명이 왔습니다. 우리 정원은 이 발런티어들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저기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이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연극 배우셨고 한 분은 교수셨고 근데 이상하게 이 발런티어들이 이 우측 하단에 보면 지금 해맑게 웃고 있는데 저는 지금 스폰서 때문에 애간장이 녹고 있는데 여기 첼시 플라워쇼에서 발런티어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굉장한 커리어가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발런티어를 지원하고 싶은 이때 왼쪽에가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세요. 오른쪽이 영국의 그 은행 고위 간부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꽃박람회 위주로 생각했을 때 이들은 정원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소설로 생각하고 고전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의 시를 읊듯이 생각을 합니다. 으름 달의 덩굴을 철책선을 묘사하다가 던져놨더니 레비톨로 토끼 굴로 연출을 했는데 두루미 참남성을 넣어놨는데 나중에 심사위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연출한 거에 대해서 큰 점수를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손가락 냄새인 더덕을 길렀더니 이번에는 한 70cm가 자란 거예요. 공사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산에서 주웠던 그 죽은 나무, 불에 탄 나무를 분수로 물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아래는 금꽁의 다리, 은꽁의 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출을 했고 오른쪽에는 자유의 다리를 초소로 했고 지금의 초소는 어떻게 보면 생태 관찰자의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깨비 부채부터 시작해서 노루기, 우리가 생각했던 깽깽이 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개느삼도 보이고, 제 동생이 군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19살짜리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가장 먼저 간 곳이 특수부대였어요. 특수부대 지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서 월급을 줘요. 그래서 군대 갔다가 1년 뒤에 1년 만에 휴가를 나왔는데 무릎 위가 다 골마가지고 썩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를 해야 돼요. 과연 이게 그 장교의 아들이었고 그 높은 사람의 자제였으면 다리를 저렇게 절뚝거리고 있는데 다시 복귀를 시켰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방을 강화시키는 게 꼭 의무적으로 38선에 서 있어야만 할까? 진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방을 강화시키려면 BTS는 BTS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동생이 애장하는 소장품이었어요. 가장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 동생이 군화를 몰래 이렇게 가져다가 나중에 영국에 전시를 해서 작년에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고 자기 애장품이었는데 사라졌다가 10년 만에 줬습니다. 저렇게 불탄 나뭇가지로 연출을 하니까 영국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재현할 수 없는 정원이다. 너무 회화적이고 이게 어떻게 다시 그래서 제 정원을 놓고 심사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예술이냐 작품이냐 정원이냐 자기들도 혼동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심사위원들조차도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제 온몸에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온 사우스 코리아가 생산해낸 정원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를 출전시킨 거죠. 그래서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고 어느 각도에 보더라도 우리가 100곳짜리 그림을 보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한보철 선생님을 보면 한 부분에 엽서 크기만 한 부분만 보더라도 전체를 보는 것처럼 그게 좋은 작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부분만 봐도 전체를 유추해낼 수 있도록
만족을 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자나무도 심었고 청개불도 심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각도들, 식물은 모든 선과 형, 덩어리감을 가지고 있죠. 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 햇빛을 만나서 일조량을 만나서 비례와 균형과 통일을 만들어요. 그 안에서 구성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조화와 통일을 만들어내죠. 이제 왔습니다. 효 팀장이 저한테 꼭 해야 될 말들을 얘기해 줬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DMZ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상식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또 역시나 BBC 카메라가 왔어요. 지혜씨, 당신 기분이 어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의 정원은 같은 정원이 아니에요. 영원으로 만들어진 정원이에요. 그러고 당신에게 골드메달을 수여하고 또 하나 DMZ 정원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이 정원에 200년 역사상 새로 신설된 당신의 DMZ 정원, 한국의 DMZ 정원 때문에 우리는 상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19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에 주는 최고상인 회장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DMZ에 수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때도 영국 자체에서는 기록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DMZ가 정원이 어떻게 회장상을 최초로 기록하지?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영국사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근데 제가 영어가 서툴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러 오면 도망 다녔어요. 남들은, 다른 디자이너들은 서로 나가서 지나가는 그 앵커만 봐도 쫓아가는 판국인데 저는 뒤로 숨기가 바빴어요. 그런데 저의 이런 내성적인 모습을 보고서 앵커들끼리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보도를 해줬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보이시죠? 저 표정이 한 곳에서 10분 동안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꽃박람회처럼 가족 나들이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 작품을 감상할 때 문학 작품을 보듯이 감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도 서두르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약 10분 동안 소나타, 어떤 우리 피아노 곡을 감상하듯이 아까 그 아름다운 무용수가 몸짓을 하는 걸 감상하듯이 이렇게 정원을 감상해 줍니다. 제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몸무게가 거의 45kg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에 껍질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저는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그 지역의 메세나 운동을 하셨던 그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데 이 꼬마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 저 초소에 올라가고 싶어. 나 좀 올려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돼. 초소는 아주 높아. 거의 6.5m, 7m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위험해. 라고 얘기했더니 얘가 저한테 당돌하게 이런 말을 해요. 나 너와 같은 가든 디자이너야. 나 저기 올라가고 싶어.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왜 대영 제국인지, 왜 이들이 그 국가가 약 3%밖에 경제적으로 생산한 게 없는데 왜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지, 왜 이들이 문화적으로 앞서가 있는지, 왜 그리 노벨상이 많은지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이 국가의 저력이구나. 다른 게 아니라 이 7살 아이가 가든 디자이너라고 저에게 와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교육적 환경, 그 저면에 깔려있는 그 생각과 의식, 이것 때문에 제가 안전벨트 채워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내려왔더니 한국말로 저에게 엽서를 보냈어요. 나는 당신의 정원에서 조용해집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단 한 번도 한국에서 정원을 만들고 어떤 미술 장식을 하고 들을 수 없는 말들을 내가 이 자리에서 듣는구나. 이 꼬마애가 저에게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왕족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 정원은 세상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정원이다. 이 작품을 영구 보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DMZ 한국 정원을 해리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고문으로 이설을 하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슈화해보자 라고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한국의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장님께 서울시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기자들이. 너희들은 왜 DMZ 정원에 주목하지 않니? 너희들은 왜 가든 디자이너 황제에게 주목하지 않니? 이렇게 두 줄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엘리자베스 공원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조금만 모아지면 유럽 역사상 영국 땅에 한국 최초의 정원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정원을 못 만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만 넘어오면 영국에서는 으쌰으쌰 하다가 그래서 첼시 플라워 쇼가 뭔데 이렇게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이야기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한국 정부에서 이야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사라지고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보시는 분이 폴 스미스예요. 저는 사실 메이커나 명품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도 그냥 중저가 브랜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흙밭에서 앉아있어도 티가 안 나는 옷, 이걸 저는 최고의 옷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폴 스미스가 편지를 보내요. 저에게. 나 당신을 만나고 싶어. 당신을 내 공간에 초대하고 싶어. 그래 얘기를 하는데 폴 스미스 브랜드를 몰라가지고 제 코디에게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지? 나 지금 너무 몸이 힘드니까 조금 쉬고 싶은데 잠을 거의 2시간밖에 못 잤잖아요. 그렇게 거의 한 6개월을 사니까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자꾸 저에게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조너선 브로프스키, 흥국생명 앞에 이렇게 망치질하는 노동자 있죠. 그 작가 제이미 올리버 셰프, 그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영국 사회에서 알아주는 영화 배우들, 영화 감독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 네트워크였던 거예요. 나중에 제 사진을 찍어서 그들하고 같이 놓으면서 지혜 너는 앞으로 이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발견한 건 우리에게 굉장히 럭키한 거야 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정원을 철수를 빨리 해야지만이 그 당시에 1,000여만 원이 하루에 깨졌어요. 그래서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철수를 빨리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되는데 정말 비행기 값이 없는 상황인데 큰일을 났어요. 갑자기 안전요원과 주최 측에서 6, 7명이 와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정원 철수 중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 정원에 새가 날라왔어. 당신이 연출해 놓은 그 둥지에 제 박주갈의 씨앗을 새 털처럼 묘사했어요. 혹시 박주갈의 씨앗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민들레 씨앗 깃털처럼 생겼죠. 새가 진짜 날라와서 거기서 알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새가 날라왔는데 왜 제가 철수를 멈춰야 하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영국의 동물보호복지법에서는 새가 정원에 날라왔을 때 날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물론 천여만 원이 날아갔지만 제가 이때 생각하는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영국에 왔나 봐. 그 7살 꼬마아이 이후로 이게 영국 사람이 자연에 대한 태도고 자연에 대한 인식이며 사회적 저변에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는 액션이고 행동이고 태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철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3일 후에 소리를 좀 내서 쫓았어요. 그리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분들이 완료를 시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자연주의 플랜팅으로 영국에서 BBC와 식물학 박사들이 저에게 디테일의 귀재라는 어떤 타이틀을 줬어요. 지혜는 거의 플랜팅을 미친 사람처럼 한다. 쟤는 신이 들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한국에서 조금 유명해진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주의 플랜팅의 대가라고 해서 한국 정어만 저에게 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는 동력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관을 네덜란드에서 만들었어야 했는데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열려있으면 한공에서는 하나에 꽂히고 닫혀있으면 조류의 알이에요. 우리가 실제 대한민국의 최초의 가든 디자이너는 저는 텃밭을 일궜던 우리 어머니이고 그 전의 조상은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들이 야광나무 씨앗을 물고 와서 남쪽에다 똥을 싸니까 야광나무가 드로잉이 됐어요. 저 북동풍에서 부는 바람이 모데민 불의 수분을 도와서 세력을 확장시켰어요. 손가락 없는 바람이 가든 디자이너고 저 몇 억 광년의 태양이 가든 디자이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을 이용한 작업을 가지고 프랑스의 생텍지베리 생카터엔 약 30분 거리에 재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동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한국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미니멀하게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좀 제어하려고 노력했던 정원이었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를 저에게 주어서 저는 이제 제가 홀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제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 그 절대 고독이 그리고 항상 주려고 태어난 게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려고만 하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냥 좀 바보같이 여길 정도로 주기만 하는 기버들. 이 세상에는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받기만 했어요. 평생 받기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주는 엄마 그리고 삭바진을 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머니와 그 위에 할머니들이 일구었던 이야기들을 묘사했습니다. 역시나 일본에 갔더니 또 쓰레기가 많았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라는 걸 합니다. 영국도 전 세계의 트렌드가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것들, 탄소를 중립시키는 것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죠. 그런데 역시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양심일 수도 있고 작가의 양심일 수도 있지만 딱히 제가 좋은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부터 소비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타일 쪼가리들 이러한 것들로 전시를 했어요. 어떻게 좀 지루하신가요? 제가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에서 이제 골드메달과 전체 최고상을 받게 되고 단 하나의 회장생이 기록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전시 요청들이 전 세계적으로 왔어요.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이태리 예를 들자면 여기저기에서 전시를 하자고 하는데 그때 K-팝이 굉장히
유명했을 때요. 코리아 브랜드 이거를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이때 싸이가 온대요. 이때 박근혜 정부 때 VVIP가 온대요. 그래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로 전시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웃긴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영국에 이제 영국도 문체부 장관, 한국의 장관, 문체부 장관, 장관들과 정책위 인사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가 누구냐면 산다라박이라고 혹시 아세요? 최인원 저보다 많이 하시네요. 근데 그 최인원에서 이 산다라박이 영국은 가든 디자이너가 유명하고 첼시 플라워쇼에서 골드 메달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3번만 받으면 BBC 앵커가 돼요. 그래서 연예인과 같은 대접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 이 부자를 누르라고 했어요. 저도 낯설었지만 부자를 누르기 위해서 갔더니 갑자기 트윈원의 산다라박이 2명을 데리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코디거든요. 영국의 기자면서 제 코디가 사진을 찍으면서 작가님 보세요. 저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영국인데 영국은 동적인 문화에 조금은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나 영화 같은 이런 문화에는 편중되어 있지만 우리의 정적인 문화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를 못 눌러가지고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저에게 위안부 할머니의 정원을 만들어 달라고 서울의 최초의 서울 정원 박람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초청 작가가 있는데 국민 성급이 7천만 원이 모아졌다. 그런데 우리 공간이 좀 커. 거의 1000평 아주 큰 공간인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시를 해서 역시나 한국의 애양단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전라도 제가 성장 배경이었던 익숙한 소세원의 애양단은 모두가 정오의 태양을 고루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이 따뜻한 햇살을 누구나 다 고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 이걸 전달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 기로녹 할머니의 족적이거든요. 근데 실제 만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할머니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평생 동안 꽃을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14살에 끌려갔는데 그때 고향의 노란 나비, 하얀 나비를 기억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저는 디자이너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때의 할머니를 회상시켜주고 재현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할머니들의 말들, 이 할머니들의 고향을 다시 재현하면 되겠다. 그걸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비가 다 날아줬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나비들이 이들을 축복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중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도하는 추도 정원으로서 국회의원 5명이 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념하는 공간이 됐었는데 당시에 정치적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찌됐건 전라도 출신 형제는 이 위안부 정원을 그 기념공원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지금은 거의 정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같이 바뀌죠. 정원이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일주일 동안 나비가 좋아하는 밀원식물, 방향식물 이러한 초종들로 거의 일주일 동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정현 팀장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정원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저분이 누구시냐면 오드리 헵번이에요. 오드리 헵번 아들 션 헵번이에요. 자, 오드리 헵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한국에 오셨냐면 세월호 사건 때 진도에 약 1000주의 은행나무를 심었어요. 오드리 헵번 재단에서 이태리와 스페인에서 한국에 옵니다. 왜 왔냐면 그 무고한 희생의 아이들의 영혼을
정원으로 승화시켜주기 위해서 은행나무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단풍이 들어서 어떻게 떨어져요? 인맥 때문에 나비가 팔랑팔랑 춤을 추듯이 떨어지죠. 그걸 보고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도 가든 디자이너고 우리도 눈이 있고 우리도 생각이 있는데 저 먼 땅 이태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정원을 만들어야 되며 왜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왜 저 먼 곳에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던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재단에서 왜 우리의 아이들을 추모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안부 정원을 같이 함께 이렇게 축복해주기 위해서 응원하러 왔어요. 오른쪽은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나라는 4대부 정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비원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별서정원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단하죠. 그렇지만 한국 정원은 이런 곳에 있지 않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텃밭에 소담하게 날라왔던 감국 씨앗이 산국 씨앗이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했던 그 사랑이 꽃피웠던 도라지 꽃이 그리고 그 만삼이 그 더덕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 권위적인 그 어깨를 땅에 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주에서 처음으로 사급이라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어핏으로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와를 끌어내렸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갈게요. 제가 밖에서 조금 3번의 전시를 통해서 굉장히 구석진 사람이 좀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정원은 예술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형식과 기법이나 장르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예술 형식과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가고 질문을 던지는 게 정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우리가 말하는 쉽게 얘기하는 현대 미술이라는 그 무엇이 정원 앞에서 과연 큰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추상적 미술이 있어요. 평면 미술이 있어요. 자, 우리 조각품이 있어요. 우리 좋은 아주 멋들어진 미술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식물의 살아있는 접촉을 통해서 능동적인 감정을 유추해내요. 그리고 지적인 반응을 촉발시키는 힘에 있어서는 어떤 미술품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헝클어진 내 마음을 정돈시키죠. 우리가 산에 갔다 내려오면 왜 기분이 정화가 되겠어요? 그 대자연의 우주 속에서 질서를 이해하고 이 대자연의 위계와 경도 속에 내 위치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갈 힘을 부여받아요. 이걸 어떤 미술의 사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대 미술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 현대미술관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미술품으로 샀어요. 청계산과 이 옥산 정원을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주변에 청계산과 관악산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개정양불과 줄댕광도 있고 꼬리 진달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주변에 사냐가 내려와서 우리가 현대미술관이라는 건축물이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이 분절시킨 이걸 다시 하나로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관악산과 청계산의 식물들을 내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옥상을 주셨는데 백남준 선생님 작품 바로 위에 옥상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작업은 이 옥상 자체가 이 가운데 저게 지금 엘리베이터 공간인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시설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늘하고 가장 가까운 게 옥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생활했을 때
그 쪽방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옥상에서 생활을 하면 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세상의 모든 옥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모든 옥상은 달을 태어나게 하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제목을 달뿌리라는 제목으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만몽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팽나무 또 마가모 뭐 산초나무부터 시작해서 고추나무 지떡나무 물철쭉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회화적이죠. 자, 식물을 심었을 때 식물이 한 자리 그대로 있어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식물은 우점종이 있고 열성종이 있어요. 이게 엎치락 뒤치락 파도처럼 밀물처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의 찰나와 그 안의 미적 관점을 우리는 캐치해냅니다. 정원은 캐릭터화시키거나 관념화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한 곳에 영원히 있어야 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정원은 향후 10년 후를 드로잉하는 것은 맞지만 특히나 초종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제어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다가 반음지 식물 속에서 태어난 양지식물 하나가 우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아름다움이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 텐데 지금 괜찮나요? 지금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이 있거나 혹시 제가 끝내야 되는 거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좀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네, 지루하진 않습니까? 제가 좀 웃길 줄을 몰라가지고 네, 제가 광주여서 특별히 소스를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전라도에 우리나라는 70%의 국토가 산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산이 우리의 얼마나 거대한 저력인지 헤리티지인지 이제부터 볼게요. 제가 이 공간을 만들 때 노박덩굴을 연출을 했어요. 노박덩굴을 연출했더니 멋쟁이 새는 본인의 붉은 깃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박덩굴의 열매를 먹어야지만이 붉은 깃털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저 짝짓기를 할 때 붉을수록 짝짓기가 잘 되는데 저 멋쟁이 새가 얼마나 기를 쓰고 저 열매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제가 노박덩굴을 심었을까요? 멋쟁이 새를 드로잉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쥐방울 덩굴은 우리나라 특산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충들이 많이 살기는 하지만 특별히 꼬리 명주나비가 이 유충이 나중에 나비의 우화를 할 때까지 이 쥐방울 덩굴에 머물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 꼬리 명주나비가 일본으로 팔려왔어요. 우리나라에 뭐 도공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다 있지만 특별히 꼬리 명주나비가 일본의 국접이 될 뻔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나비입니다. 그런데 저 꼬리 명주나비가 쥐방울 덩굴을 심어 놓으면 저렇게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쥐방울 덩굴을 설계했을까요? 꼬리 명주나비를 설계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양시 꽃박람회에서 저에게 초청작가 부분을 줬어요. 그런데 왼쪽 일산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정원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바람꽃을 좌측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빈 땅이 많습니다. 오른쪽에. 저렇게 땅을 비워놓은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없는 바람이 날아와 바람꽃의 수분을 도와서 그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 세력이 확장해가는 모습을 궁금했어요. 그래서 빈 땅으로 두어두면 1년 뒤에 얼마큼 확장이 되어가고 2년 뒤에 얼마나 많은 세력을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영국에 전시하러 가서 엘리자베스 영원의 한국 정원을 최초로 만들 수 있고, 또 해우소가 런던 플레저 가든에 전시가 되고, 그린피스의 기증이 되고, 이렇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또 다시 한국 정원을 만들 수 있게 저에게 땅을 준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만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으로 나는 무언가 정상을 본 것 같은데 한국 정원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를 때 이 3번의 전시를 통해서 이제서는 조금 한국 정원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전시를 하려고만 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생으로 날개를 찢듯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스폰서를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디자이너가 저에게 그래요. 시공사가. 왜 니네 나라는 디자이너가 스폰서를 고민하지? 전시를 할 때 이미 내정이 되어지는 부분을 왜 네가 고민을 하느냐. 조금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의 모든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문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억눌린 이 억압된 감정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흐르지 못한 감정 때문에 엄마들이 그렇게 갱년기를 많이 겪으셨고, 주기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내성적이고 현장에서 그렇게 모진 수모를 당했어도 그걸 참아야만 했었고, 뒤에서 억측과 어떤 고난의 말들,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나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짓밟으려고 해도 그걸 나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성향의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나중에 분노가 되어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그 전주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칼치기가 제 앞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쁜가 보네라고 끝냈을 텐데, 이렇게 놀란 심정 정도일 텐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칼치기가 제 앞을 확 지나가면 이런 개새,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말이 돼요. 이런 개새, 이럴 수가 있어? 왜 내 생명을 위협하지? 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내면을 들여다봤어요. 나 왜 이렇게 분노가 많지? 나 왜 이렇게 억눌린 감정이 많이 쌓였지? 이거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그쵸? 제가 그 억눌린 감정이, 저조차도 식물을 심으면서 우리는 봄을 만들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바쁘죠. 근데 한 하루 이틀 한 10,000번 정도를 배치를 마치면 하늘이 삥 돌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화분을 발로 차고 다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어제 심어놨던 마감옥에 집박부리가 날아와요. 아직 심지도 않은 또 꽃땡강에 나비가 날아오는 걸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자연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정원을 만드는 것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저만의 골방을 만들었어요. 사람은 우는 거하고 웃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우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정원 안에서 실컷 우시라고 1.5m 팠어요. 그래서 많이 슬프면 많이 내려가고 조금 덜 슬프면 보시면 돼요. 항공사진에서 보면 이런 표정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국정원에서 많이 유명해지니까 싱가포르에서 약 7년 정도 밀어놨던 전시를 저도 제 자신을 실험하고 싶어서 열대지방 식물을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싱가포르 정치에서 보여줬던 작품이에요. 역시나 열대지방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제가 드로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그 원시림에서 제가 느껴지는 건 공중 습도가 이 미기후가 공중 습도와 이 미기후가 모든 열대 우림을 길러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공생하고 있는 그 기주식물들, 그거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와 원리는 똑같은 거구나. 한국 식물이어서 다르고 열대지방 식물이어서 다른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어때요? 열대지방 같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이름들을 경험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뉴욕의 32번가에 한국문화원의 옥상에 역시나 애양단이라는 제목으로 애양단 2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뉴욕과 한국 소세원과 거리가 약 11만 킬로 정도 돼요. 이걸 하나에 떨어져 있는 이 담장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체가 되어요.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식물 줄기이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긴 담장을 우리는 뉴욕과 담양의 소세원을 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양은 뉴욕하고 하나예요. 지금 이거 조금 약간 사진빨 있어요. 전라도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염장식품 문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젖독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연출을 했습니다. 배롱나무도 있었고 치자나무를 심었어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는데 이때 미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하지만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경은 있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정원이 없어요. 그 정원에 작은 1, 2cm, 5cm, 10cm 초정들은 이미 비둘기, 산비둘기로부터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식물들을 심어놓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슈가 됐어요. 이건 전라도가 우리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미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보시면 담장이에요. 담장이 이렇게 있어요. 담장이 약 높이 1m 정도가 되면 온도 1도에서 2도가 미기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풍력을 막아줄 수 있죠. 바람을 조절할 수 있어요. 식물은 미기후가 길러내죠. 그런데 어떤 재밌는 일이 있냐면 세상의 모든 담장은 낮에 햇볕을 흡수하고 있다가 밤에 이걸 방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장은 단순하게 담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내는 비옥토 기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원 안에서는 프로텍터의 기능, 보호자의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바람, 미기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소세원에서도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작은 소생태계들을 읽어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만 년 전에 날아온 편지. 이제 2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지만 영국의 소프트 파워라고 해요. 영국에서 은행, 금융가와 정원을 빼면, 언어를 빼면 이들은 폭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고상한 경제활동, 문화활동이래요. 첫날 전시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중간에 아파서 조금 이제 이미 지났으니까 저는 이제 뇌조정을 앓게 됐는데 이 긴 시간 동안에 다시 출전을 하고 싶은데 너무 하루에 전화 받는 양들이 어렸을 때 22살 때부터 일을 했는데 현장에서 전화를 받으면 한 100통 정도를 받았어요. 현장에서 유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시달림을 당했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희귀병이 걸렸냐. 네네. 네. 좀 빨리 할게요. 좀 아쉽네요. 우리 다시 만나요. 근데 이거 꼭 보여줘야 되겠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첼시 플러셔는 찰스 국왕이 한 3번 정도 출전해서 은메달을 받았고 마크 저커버기 메타 가든으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케이트 미들턴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도 기후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최강 정원 디자이너와 함께
이게 어쩌다 이렇게 늦어진 거죠? 자, 진짜. 나 진짜. 그래서 이제 쇼가든에서는 첼시 플라워쇼의 꽃인데 아시아 여자로서는 저 혼자 출장을 했어요. 100만 년 전에 날아온 편지는 동양에서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몸은 자연의 운행으로 봐요. 자, 지리산은 우리 주변에 사는 우리가 병원과 약국이 없었을 때 산은 우리의 병원이었고 약국이었잖아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팠을 때 할머니가 그 질경이를 빻아서 먹였어요. 그리고 제가 넘어지면 그 지혈을 돕기 위해서 쑥을 빻아서 제 다리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정직한 재료가 제 성장 배경이 가장 정직한 재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위가 실질적으로 식물들을 소생태계를 길러낸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이 억겁의 시간 동안에 이 바위들이 소생태계를 살찌우고 유기물을 축적한다는 걸 알았어요. 건기 때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줘. 지금 오른쪽에 위에 있는 저 나무가 떼죽나무인데 30년 전에 노스웰즈의 헌터, 식물 헌터가 씨앗을 지리산 정상과 울룬도 정상, 한라 정상에서 채취해서 가서 키운 거예요. 그걸 제가 사서 전시를 한 겁니다. 탄소의 발자국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탈락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탄소 풋프린트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영국에서 모든 한국 식물을 소화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머루 다래덩굴부터 시작해서 헛개나무, 그 다음에 그 오미자부터 시작해서 천남성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나도승마부터 시작해서 층층둥글레 여기서 다 구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30년 전에 이 우리나라의 특산종과 자생종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준비했을까? 이게 조금 아쉬움이 컸고 그들은 둥근 이지프를 가져다가 자기 이름으로 다시 로열티를 매겨서 우리에게 역수출을 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돌아다니면서 이 나무 한 주에 1억을 달라고 해요. 가브리가 없기 때문에 유럽은 비가 자주 내리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어떤 척박한 바람과 아주 그 온도차가 심한 기후 환경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가브리의 형태가 없어요. 조금 조용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벨기에에 갔더니 저 나무 한 주 서원나무가 9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힘들게 왔어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린데라, 생강나무, 털조장나무, 그리고 벌개동굴, 나도승마, 산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 초소는 이 안에 헛개나무와 가시아오가피부터 시작해서 오미자알매 이런 것들을 초소를 드라이타올을 안에 전시를 했는데 이 한자 안에 쌓아진 이거가 지금 그 왕실의 개인 별장인 샌드링엄에 이설이 되어서 지금 버치트리 옆에 전시가 되어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접견하러 오시는 VIP들이 우리의 드라이타워를 감상할 수 있게 됐어요. 기네스 펠트와 미셸 오마바가 첼시 플라워를 통해서 자기도 유기동 추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생태에 대한 생태관이 있어. 자, 전 세계적인 추이가 뭐냐면 이제 생태관이 없이 지구관이 없이 내가 머물고 호흡하고 숨쉬는 내 환경, 내 눈앞에 있는 나무 하나 이거에 대한 생태관이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공기업과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한 개인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의 실질적인 준비여야만 하고 액션이어야만 합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여기 와서 왜 이걸 홍보하겠습니까? 셜록 홈즈의 주인공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생태관이 있어요. 나도 지구를 생각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번에 한국정원 지리산이 BBC 짧게 몇 조씩 나간 걸 다 도합해서 총
방송에서 22.4분이 나갔어요. 근데 이걸 한국만 몰라요. 골드메달, 금메달을 받으면 약 2, 3분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리산의 정원이 22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BBC 프리젠터들이거든요. 한국의 손석희 같은 사람들이다, 뭐 대단한 메이저급의 그 앵커들인데 서로 한국 정원에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앞다퉈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에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BBC 사장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에게 차를 주시면서 이제 BBC에서 앵커들이 오면 그만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정원이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작년이었죠. 네, 이렇게 홍보 효과가 많았다라는 거,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은. 그리고 암센터에 한국 식물이 일부 기증이 되었고, 영국의 부호가 100억을 주고 지리산 정원을 샀어요. 그럼 제가 100억을 받은 게 아니고 이 부호가 다시 매기재단에 암센터에 약 3,000명의 암 환자들이 식물을 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0억이라는 돈을 기증해서 앞으로 그 암을, 그 질병을 막는데 돕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쪽에 다시 조금 더 크게 확장이 되어서 재현이지만 많은 편집 속에서 저희의 돌들이 갔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앞으로 내가 몇 년이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쉽게 보니까 몇 계절이 안 된 것 같아요. 평생 인간이 살면서 하나의 식물을 이해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왕으로부터 약 3번의 편지를 받았어요. 드라이타워가 우리 공간에 있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너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은 돈을 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끝으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삶을 창조하고 싶은 갈증과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어떤 욕구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정원하는 이유는 가장 진실에 가까운 삶이기도 하지만 가장 지적인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정원은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언어를 창출해내는 힘이 있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창출해내요. 어떻게 보면 미학적인 지능을 높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정원을 만드는 일만큼, 내가 자연에 집중하는 일만큼 우리의 지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민폐가 아니었기를 바라고요.